사실 1인 대행사를 할 때가 가장 수익성이 좋다. 한 달 만에 업체 한 3개 정도 계약을 따내셨고 월에 160만 원의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진입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이프러닝의 낙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알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내에서 블로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히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현재 교육 플랫폼 라이프러닝 그리고 벤가더의 대표이고 오프라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로그로 인스타그램에서 네네. 팔로워가 가장 많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블로그 하면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이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정말로 블로그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네, 저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었던 건데, 본격적으로 수익화랑 관련되어서 블로그를 시작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알바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장학생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학업이랑 병행하기엔 어찌됐건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제 생활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티스토리 블로그를 원래는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까지 정확히 한 달 정도가 걸렸었고, 다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모수가 큰 네이버에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블로그란 말이에요. 블로그로 수익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수익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광고나 협찬 아니면 애드포스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블로그로 할 게 정말 많아요. 이제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제휴 마케팅, 또 애드센스도 링크를 넣으면서 네이버 블로그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행이나 아니면 상위 노출 외주 이런 작업까지도 다 받을 수 있어서 방법들을 다 알고 실제로 수강생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게 초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블로그 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가 좀 있을까요? 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행이라든지 좀 외주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대행을 하게 된다면 혼자서도 그 대행 업무가 가능한가요? 최근 들어서 1인 대행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부업에서 본업으로 넘어가서 1인 기업까지 성장을 하는 건데, 사실 1인 대행사를 할 때가 가장 수익성이 좋다. 혹시 이런 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수강하셨던 수강생분들, 벤가더, 알스터, 송핑 대표님께서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밀고 계셨던 게 부업에서 본업까지잖아요. 부업에서 본업이 된 사례가 있나요? 없는 걸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실제로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전에 대행 관련된 강의를 조금 비싸게 들으셨다가 블로그에 대한 기술력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저의 강의를 수강을 하셨었는데, 한 달 만에 업체 한 3개 정도 계약을 따내셨고, 지금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또 팔로워가 왔거든요. 지금은 사업자도 내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부업에서 본업까지. 네. 아, 정말 좋네요. 그러면 대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뭐 법무법인이나 뭐 병원 쪽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정말 단순하게 청소 업체라든지 아니면 카페, 아니면 뭐 애견 용품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단순 포트폴리오용으로도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회사나 아니면 뭐 서포터즈 활동, 대외 활동을 할 때에도 블로그를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꾸려놓기 위해서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을 해준다는 거는 어떤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대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블로그 자체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포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웃이나 소통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수를 관리하는 경우, 뭐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들도 있고, 키워드만 뽑아주는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가 블로그 대행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하는 거가 제일 좋을지. 일단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력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저는 시장 조사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블로그 대행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만의 상품으로 패키지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블로그 시장 조사라고 하면 다른 상품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지는 혹시 대표님께서 조그마한 꿀팁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질문들은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릴스로도 지금 계속해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외주를 받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소하신 분들은 저희 알스터 대표님 인스타그램이나 오픈 네. 채팅 꼭 들어가셔서 이런 정보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도 고정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론 송핑 대표님하고 네. 지금 대행사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지금 1기가 끝났죠? 며칠 전에 마무리되었죠. 1기가 끝나고 실질적인 그 수강생들에 대한 매출, 그 성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 대행이라든지 외주 작업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퍼스널 계정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신 수강생분들이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현재 수익이 나신 분은 160만 원, 네, 월에 160만 원의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첫 계약. 네, 첫 계약으로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라이프러닝의 CEO로서 대표님들 강의하는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 강의장도 실제로 가요. 실제로 매출이 난 그 수강생분도 제가 또 광고 회사를 또 하고 있으니 패키지화를 시켜줘서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인데,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대행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 협업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블로그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 블로그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지수가 좋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떤 대행을 한다든지 나한테 광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는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키워드를 잘 찾고 그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처음 들어오신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키워드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키워드를 내가 잡고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 궁금한 걸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글을 이제 읽어보는 건데,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키워드를 목표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된다면 그건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위 노출시킬 키워드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내가 목표로 잡은 키워드를 어떻게 상위 노출시킬 것인가. 요건 이제 이미 상위 노출된 글들을 분석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블로그 상위 노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분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 면접 볼 때 먼저 그 면접 답안지를 주진 않잖아요. 뭐 시험을 볼 때에도 그렇고. 근데 네이버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답지를 주고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은 네이버의 마음에 들어서 AI가 확인을 했을 때 검색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글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글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글을 따라서 또 나도 포스팅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나만 글 잘 쓰면 되겠지, 혼자서 되게 열심히 쓰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또 팔로워분들 보면 글 하나 쓰시는데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노출은 안 되고, 그런데 막상 30분, 20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글을 썼는데도 상위 노출이 수월하게 돼서 더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의 차이예요. 분석의 차이. 근데 그 분석하는 글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지수를 블로그를 분석하는 능력만으로도 이길 수가 있는 건지.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신분 제도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나보다 높은 지수의 블로거가 있으면 그 블로그를 이기고 노출시키는 게 어려운 건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옛날 얘기. 최근에 우리 스마트 블록은 지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글만 잘 쓰면 됩니다. 물론 그 위에도 뭐 부가적인 것들이 있겠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콘텐츠예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글을 얼마나 내가 잘 썼는가.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 시킬 때 이건 모두 AI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정답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공식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진입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장 트렌드에 예민한 분야가 어디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트렌드에 예민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융, 비즈니스, 재테크 이쪽 분야들이 경쟁률도 엄청 높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이 트렌드라는 거는 이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블로그 글을 분석하고 좀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 키워드들을 찾아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좀 공부하시고 이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쓰나, 글자 수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키워드는 어떻게 넣고 제목은 어떻게 쓰고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서 넣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블로그는 인테리어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제가 블로그는 인테리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대행이라든지 외주랑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식당이든 다른 뭐 안경점이든 이런 걸 차릴 때 인테리어에만 거의 억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막상 온라인 인테리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이 온라인 인테리어를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 때 뭐 때문에 검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플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뭐 쇼핑 탭을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부분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보기 위해 그리고 후기를 보기 위해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정작 중요한 온라인 인테리어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다 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블로그 인테리어라고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블로그들을 어떻게 글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업주분들도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쪽에도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블로그에 대해서. 실제로도 저도 문의량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점점 더 1인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행사와 관련해서 이슈들은 항상 끊이질 않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도 대표와 1대1로 컨택을 할 수 있는 1인 기업들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1인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실용성 있는 얘기, 맞아요. 쿠팡 파트너스 수익화, 그리고 또는 뭐 제휴 사이트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되는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 하세요.